한동안 하나의 주제로 좀 오래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찍어 놓았었던 다니엘에 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니엘에 관한 몇 가지 다른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요. 이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왔던 다니엘의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는,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들 사례는요. 지난번에 겨울철에 네 다니엘을 했을 경우에 결로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썼던 그 벽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벽 구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겨울철이 아닌 여름철의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저번에 봤었던 겨울철의 벽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여름철로 이제 바꿔주자고요. 여기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 되겠고요. 여기 내부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온도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따뜻한 공기, 우리가 쉽게 한 37도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부는 22도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은 밖에 외부의 온도가 내부의 온도보다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방 안의 내부로 침투해 오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겨울철과 같이 여름철에도 벽 사이의 온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타내 볼까요? 여기가 37도라고 하면요. 벽을 지나면서 바깥에 있는 외부의 공기는 온도가 약간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단열재에 와서는 단열재를 지나면서는 그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 단열재 표면에는 내부 온도와 비슷한 한 22도 정도로 온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온도 변화의 그래프를 보면은 겨울철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서도 벽에서 벽을 지날 때에는 온도 변화가 작았고요. 그리고는 단열재를 지나서 이렇게 온도 변화가 크게 됐었죠.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을 지나면서 온도가 조금 줄어들지만 단열재를 지나면서 온도가 급격히 온도 변화가 급격히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슷한 현상을 생각해서 우리가 여름철에도 여기 내단열 이쪽에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름철에는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아예 없다고 말씀 못 드리는 건 항상 어떻게 보면은 예외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름철에는 결로 현상으로 인한 벽에 그 습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습도이고 두 번째가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로 인한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죠. 먼저 첫 번째 습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에 있는 공기가 내부로 들어올 때는 벽을 지나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외벽이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 겨울철 내벽의 방습지와 같은 효과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공기가 벽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공기가 벽을 지나면서 그 공기에 들어있던 습도는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벽이 그 습기를 막아주거나 아니면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여기 이 벽을 통과한 공기는 온도는 약간 떨어질지는 몰라도 습도는 아주 급격히 줄어든 공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기가 이제 단열재를 지나서 내부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이 부분에는 약간 외부와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표면 온도를 가진 공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포화 수증기량이 차이가 나게 되겠죠. 하지만 외부의 공기가
벽을 지나면서 습도를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내부 표면에 와서 온도가 외부보다 낮더라도 그 공기 중에 녹아 있는 수증기량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와서도 수증기가 포화 수증기를 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온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물론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는 있습니다. 여기서 여름철의 경우에는 15도 정도의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겨울철과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겨울철의 온도 차이가 여름철의 온도 차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겨울철에는 여기 보시면은 30도 정도의 온도 차가 있죠. 그렇다는 말은 포화 수증기량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말이고요. 여기 여름철에 온도 차이 15도. 물론 이 15도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포화 수증기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겨울철보다 크지 않아서 결국 벽을 통해서 빼앗긴 습도를 고려하는 것과 그리고 또 포화 수증기량의 차이를 고려하면은 결로 현상이 생기는 것이 거의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벽면을 여름철에 벽면 특히 내단열을 했을 경우에 습도와 온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결론으로 여름철에는 벽에 내단열을 한 벽은 습도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름철에는 아예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름철이라도 결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닥입니다. 바닥 중에서도 특히나 지하가 없고 그러니까 1층 바닥판인데 그 1층 바닥판이 지하가 없이 지면과 맞닿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밑에 이렇게 바닥판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 밑은 그냥 땅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위는 방의 내부입니다. 이랬을 때 물론 우리가 시공 전에 계획 단계에서 외 단열을 고려해 주어서 이 바닥판을 단열해 주었다면은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도 피고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단열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결로 현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부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온도가 22도라고 하고요. 여름철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게 땅 지면은 보통 12도에서 한 14도 정도의 온도를 가집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쉽게 14도의 온도가 지면에 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공기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벽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여름철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 방향이 바뀌어서 내부에서 지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기가 땅 쪽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따뜻한 쪽에 있는 공기가 찬 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여기도 한번 온도 변화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를 22도라고 하고요. 여기를 한 14도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 벽과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은 내부에 있는 온도가 바닥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면의 온도가 바닥판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면에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되는 그 온도가 바닥판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런 형식이 됩니다. 여기에 내부의 그 바닥판의 위에 표면의 온도는 14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내부의 높은 온도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온도 차이가 급격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들이 내부에 있는 공기들보다 훨씬 차갑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들이 포화 수증기량도 낮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부에 있는 공기가 벌써 습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높은 습도의 공기가 바닥판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게 되고, 그래서 공기 중에 녹아있던 많은 수증기들이 더 이상 수증기의 상태로 녹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 이상의 수증기들은 다시 습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액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닥판에 결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닥판 자체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난방으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일러를 틀어서 방바닥에 온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판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포화 수증기량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로를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원래 있던 습도도 우리가 증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이 여름철에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름철에 날씨도 더운데 아무도 그 바닥에 난방을 해서 또 다시 방 안의 온도를 높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판의 온도를 높여주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죠. 다른 방법은 외단열의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것은 미리 시공 전에 벌써 계획되고 시공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집을 드러내어서 외단열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남은 방법은 이제 내단열이 있는 것이죠. 이때 내단열도 위에 있던 이 겨울철에 내단열의 원리와 같은 것으로 시공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닥판 위에 이렇게 단열재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방습지를 깔고 그 다음에 내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부에 있던 온도가 여기 단열재를 지나면서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로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은 방습지 때문이죠. 방습지에서 벌써 습기가 걸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낮더라도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닥판에서도 결로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